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너무 오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자고 온갖 종류의 영양제를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녹색 스무디를 마셔도 늘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과 순수한 즐거움만으로 가득 찬 5살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치 거대한 발전소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온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음식이나 휴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에너지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뒤에 숨고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절감이야말로 우리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진짜 흡혈귀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의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우리의 정신과 만성 피로의 관계에 대해 발견한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당신의 에너지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연기를 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에 나를 연기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언제나 친절하고 유능한 동료,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부모, 그리고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사랑받고 전문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기 위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스크롤하여 넘겨버리듯 외면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죠. 이 가면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단절감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그 가면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분노, 슬픔, 수치심,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들어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 안에 숨어 있죠. 이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은 마치 커다란 비치볼을 하루 종일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지치지 않나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할 때마다, 울고 싶을 때 억지로 미소 지을 때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성취에 매달릴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소리치고 기쁘면 온몸으로 기쁨을 폭발시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페르소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편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에너지로 빛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내면은 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필터 없이 온전하게
우리의 근원과 완전히 연결된 존재였죠. 그러다 어느 날 세상이 우리 손에 대본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활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대한 문을 열었으니 음식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로리나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식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상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연기하고 더 많이 거짓된 모습을 보일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가공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공된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양실조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우리 몸은 위안이나 정체성 혹은 통제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를 탐색하고 심지어 음식이라고 부르기 힘든 것들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미소 짓고 남을 기쁘게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비현실적인 것들을 소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일관성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정신은 가짜의 것들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식단은 당신의 자기 표현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 삶의 파문과 같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욕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그림자를 끌어안으며 치유를 시작하면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들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들을 원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설탕이 주는 순간적인 쾌감이나 도파민의 폭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음식, 진짜 휴식, 진짜 대화, 그리고 진짜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페르소나의 삶에서 해독됨에 따라 우리의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연료와 우리를 고갈시키는 방해물 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만약 만성 피로가 우리 몸의 기능 고장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은 메시지라면요? 당신은 고장났어가 아니라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당신의 그 지독한 피로감이 당신의 영혼이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연기를 중간에 멈추게 하고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인생에서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세요. 아마 미친 듯이 춤을 추거나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주체할 수 없이 웃거나 혹은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였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 뒤에 피곤함을 느꼈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에너지는 진실이 존재하는 곳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자기 방치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면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생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너무나 오랫동안 능숙하게 써온 나머지 그것이 마치 내 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만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조차 연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남의 비위를 맞추면, 내가 계속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면, 내가 계속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 나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편안함이 곧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괜찮게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릴수록 당신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잠은 육체를 쉬게 하지만 연기는 영혼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직 진실을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안도감과 약간의 인정을 주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려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신은 감정적인 빚에 갇혀 끊임없이 과도하게 베풀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넘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태워버리고 소화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해, 척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는 20kg짜리 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연기하고 있는가? 그 지독한 피로감 뒤에는 더 깊은 메시지, 즉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당신 자신이 되라는 부르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때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하늘로 치솟는지, 그리고 당신의 음식 선택에서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진실은 약이며 그 만성 피로에 대한 치료법은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은 그저 멋진 분위기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원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의 에너지는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솟구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신경계를 삶이라는 거대한 전력망에 다시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카페인이나 동기부여 꿀팁, 생산성 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치성입니다. 당신의 말, 행동, 욕망, 그리고 가치관이 모두 일치할 때 피로는 멈춥니다. 더 이상 당신의 생명력을 어떤 캐릭터를 유지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구체화됩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가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가공식품은 마치 페르소나 음식과 같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되고 조작되고 인위적으로 강화되었죠. 그리고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빠른 쾌감을 제공하지만 그 뒤에는 급격한 추락이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 영혼을 위한 음식,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자극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본질을 요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다이어트 계획도 말해주지 않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면 없이 살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소화는 개선되며 몸은 평온해집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는 멈추고 당신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효율적이 됩니다. 당신 자신으로 사는 데에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축된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것은 바로 척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생의 에너지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촉발시켰다면, 만약 당신이 연기를 통해 에너지를 유출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생명력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 여정을 계속합시다. 이 채널은 가면 아래에 있는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쳐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치유를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진정한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